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셨다면 2부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아마 술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리포트들이 사실 올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거의 뭐 미래에셋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들 정도밖에 없는데 네. 몇 가지 안 되는 리포트 내용이요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키워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네. 역시 기술. 양극, 레이저, 그렇죠. 노칭. 그것도 독보적이다라는 사실. 독보는 그냥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밖에. 양극, 레이저, 노칭이고요. 이 회사. 플러스 올해 수주 모멘텀, 네. 특히 LG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월 31일에 나온 리포터가 있어요. 네. 미래에셋에서 박준서 연구원께서 남겨놓으신 건데 2022년은 기저, 대기 만성형 딱 이러면서 주요 내용을 다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부터 레이저 노칭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올해부터 매출 나와. 그렇죠. 돈 나와.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LG 엔솔과 포드 합작사의 추가 물량 모멘텀. LG 쪽에 더 들어간다. 그렇죠. 실적 더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 이때 목표가가 17,100원을 제시를 했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2월 1일에 한국 IR 협의회 레이저 노칭기 양산 시작인데 보세요. 그냥 제목부터가 레이저 노칭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시는 분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레이저 노칭을 모르면서 네. DENT를 한다? 파세요. 파세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사시면 돼요. 네. 거기다 플러스 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 아, 또 수주 얘기를 기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5월 17일에 미래에셋 박준서 연구원 또 나왔는데요. 배터리 레이저의 선두자 톨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또 목표가를 올려버리셨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키워드가 독보적인 양극 레이저 노칭 기술 이렇게 못 박았고요. 얘네만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심지어 음극 레이저 노칭도 진출 가능성 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양극 레이저 노칭이 더 어려운 겁니다. 같은 게 아니구나. 네, 음극이 예. 더 쉽대요. 저도 뭐 자세히 몰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양극이 되는데 음극이 왜 안 돼? 아. 그것도 할 생각이라는 거고요. 네. 플러스 LG 관련 추가 수주 기대 또 나왔죠. 다 LG예요. 게다가 다 LG 엔솔이야. 6월 2일에 미래에셋 요거 또 나왔는데요. 뭐 같은 내용이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6월부터 대규모 수주. 네. 보세요. 주가 폭등 시점과 맞물리죠. 그렇죠. 요 내용 보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아진 거고요. 예. 실적 기대감입니다. 거기다가 동사의 양극 레이저 노칭 아직 대체 불가. 정확히 리포트에 이런 표현 내놨습니다. 네. 그냥 한국판 ASML이구나.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리스크 요인도 적어놨는데 포인트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보적이지만 다른 회사가 양극 레이저 노칭 기술을 출연되면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양산이 안 됐지 기술력은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양산 또 다른데 가능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DNT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지금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DNT에 대한 재무제표 들어가 볼 텐데요. 꼭 따라오세요. 예, 전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 4주 만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슬슬 보이네요. 네, 보여요. 예. 우선 매출액 보시게 되면은 회사의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슬슬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딱 200억을 딱 넘기면서 더 탄력을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을 얼마나 마진을 내느냐.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옆에 같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네. 여기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조금 마이너스가 났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약간은 그 마이너스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2023년 현재 방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총계,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1,000억 원대를 넘겼었죠. 그렇죠. 올해 초에 그 상태에서 1,000억 원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뭐 준수한 기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럼 이 회사가 빚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높으면 빚이 더 안 많은 되죠.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잘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빚 져도 나 갚을 수 있어 이건데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보다
올해 2분기 때 빚의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역시 현재 방향성의 문제.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이게 기준 삼았을 때는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 많긴 하죠. 원래 100만 넘어도 좀 그렇죠. 부담이 슬슬 되는 영역인데. 아,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주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얼만큼의 수익을 냈는가, 요거를 봤었을 때는 아직 은행 적금 예금 이런 CMA보다는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 뭐 남긴 게 아직 딱히 없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없어도 ROE가 떨어져도 주가 오른 거 보면 네. 수익률 훨씬 좀 좋지 않나? 그 좀 기대감이 이런 생- 대단히 크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얘기했던 건데 파란색이 PER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배에 가깝게 고평가됐다가 점점 이제 고평가가 아니 됐네.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도 나오고 음.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 이제 원래 평가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PBR 보면 네. 사실 지난해부터 올 초 정도까지는 PBR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올해 딱 보세요. 3월과 6월 보면 PBR이 좀 더 낮아지게 되니까 네. 이것도 고평가로 가려다가 좀 더 저평가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 이제 자산 총액 자체가 자산 총계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살짝 꺾여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고평가에서 적정 평가로 가려고 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는 작년 4분기 때 그나마 제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네. 잘 벌었었고 올해 1분기 딱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됐지만 이때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좀 많이 손실이 나면서 올해 2분기로 넘어왔을 때 그 손실을 좀 메꿔 나가고 그렇습니다. 뭐 리포트에 따르면 하반기나 이때부터는 저게 또 플러스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걸 앞두고 있는 거고요.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뭐 투자를 잘 했었다가 작년 4분기 때 잠깐 돈 벌면서 투자가 잠깐 멈추네요. 예. 네, 그러다가 다시 올해부터 투자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예. 유의미한 건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로 투자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기대감이 또 앞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들의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인 DENT가 되겠습니다. 네.